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스케줄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출마를 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는 11명입니다. 11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자, 장 외에 윤석열이 있죠.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합류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3지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11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할 텐데, 꼭 한 달 후, 오늘이 7월 30일인데 꼭 한 달 후 8월 30일 날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8월 30일, 31일 양일간 후보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9월 15일 날 워낙 많기 때문에 11명을 전부 다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래서 1차, 2차 컷오프를 합니다.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명으로 줄입니다. 8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중에 다시 2차 컷오프를 해서 4명, 4강을 줄입니다. 그래서 4명이 본 경선을 해서 11월 9일 날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합니다. 자, 가장 관심은 윤석열이 여기에 포함돼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단계별 컷오프까지 다 거치면서 할 것이냐. 자, 이 상황이, 이것이 관심사인데, 일단은 입당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남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 기사를 보시면은, 이 국민의힘 경선버스 내달 30일 출발. 경선버스 이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가 붙였죠. 근데 경선버스 계속 그렇게 보통 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경선을 하는데 버스가 정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지 유력 후보들을 다 모아서 이 적당한 시점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그 후자 쪽에 무게를 오히려 실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국민의당과 합당 이런 것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30일 날 어차피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8월 중순쯤에는 윤석열이 들어오던 이것이 확정이 돼야 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세력과의 합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철수 그냥 놔두면은 안철수 리스크가 이준석 발 안철수 리스크죠. 이준석이 안철수와의 사감,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안철수와 멀리하게 되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권 분열로 필패죠.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선출된 이후에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11월 9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은 그 이후에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죠. 윤석열이 외곽에 머물고 있다가 11월 달에 후보 단일화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없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대선 후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는 지금 이 경선 시작되면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때는 당대표는 사실상 별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계속 나중에 단일화까지 다 주도를 하고 하는 걸로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 지지세 확대,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지지세 확대, 또 압도적 경선 승리를 위해서 당초 예상보다 이른 8월 초 입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중에 하나죠. 자, 조선일보는 어제 국민의힘 후보 11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검증을 세게 한번 해야 된다. 물론 본인들도 당내 주자들이 당연히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이 있죠. 자강론 이런 것으로. 자, 그래서 윤석열 왜 안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가자. 그런데 들어오면은 검증을 세게 하겠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11명이 첫 만남을 했는데 윤석열을 견제했다. 검증을 세게 해야 된다. 11명의 후보 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한번 불러드리죠. 11명.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겠다는 11명입니다. 이 홍준표, 유승민, 박진 의원, 김태호, 원희룡, 그리고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한규안. 자, 이렇게 11명이 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 상당수 주자가 윤석열을 겨냥한 뜻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은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했는데 그때 당에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양쪽을
정말 샅샅이 검증을 했습니다. BBK, 이명박 쪽에서는 BBK, 그리고 뭐 사저, 뭐 이런 의혹들을 했고, 박근혜 쪽을 향해서는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 결과 본선에서는 예방주사 효과를 맞아서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이 됐다. 자, 유승민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안에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이 정치 신인들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지금 뭐 장외에서 들어오지도 않은 윤석열이 당협위원장들을 유인해서 캠퍼에 영입해놓고 바로 그날 이준석 대표와 치맥 파티다 뭐다 해서 시시덕거렸다. 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김태호 의원도 개파 정치 부활을 우려한다. 그리고 이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죠. 뭐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이합 집산하면은 오합 지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은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데,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주저하는 그 핵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11명이 모여서 윤석열을 성토를 하죠. 성토를 하고, 또 이준석, 경선 관리라는 이준석도 계속 윤석열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어떤 때는 윤석열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여기 들어가면은 11대1, 11 플러스 알파, 이준석까지 그 11 플러스 알파 대 1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지금 계속 주저하고 가급적 들어가는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다. 왜냐? 나중에 혹시라도 11월까지 기다리다가 국민의힘 주자가 확정이 되고 붐이 일어나면은 윤석열은 또 이렇게 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한 달 동안 좀 체질을 강화해서, 정치 체질을 강화해서 좀 맷집도 키우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 구상으로 지금 윤석열이 당장 입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 분석이 아마 가장 설득력이 있고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11명이 쫙 일제히 한마디씩 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시면은 어제 윤석열이 이 연합뉴스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입당해서 대선 출마할 거야. 근데 시기는 언급 안 했다. 자, 시기는 가급적 늦추겠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입당은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 안에 친윤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이 윤석열 캠퍼에 참여를 했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 가려면은 당 안에 있는 그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다 탈당해서 나와서 새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지금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윤석열은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야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 입당, 이 의사는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7월 말이니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았다. 뭐 경선버스 출발하면 한 달 남았죠. 남은 한 달 동안 언제 입당하느냐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8월 초 입당론과는 약간 좀 거리를 뒀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나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캠프 안의 분위기겠죠. 자,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선거권의 혼철에 출연해서 그 한 2번 이야기를 한 분이 있죠. 김영한 전 장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줄탁동시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국민의힘의 필요에 의해서 밖에서 쪼고, 안에서 그 윤석열의 필요에 의해서 또 같이 쪼아져서 줄탁동시를 하게 되면 그때가 타이밍이다. 자,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벌떼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동안은 이 외곽을 돌면서 또 중도를 좀 더 확장을 하고 더 많이 좀 배우고, 자, 체화하고, 그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뭐 11명과 싸우든 또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그 거친 세력과 싸우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압박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준석.
8월에 입당 안 하면은 캠프 합류 인사 싹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월에 입당 안 하면은 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원외 당협위원장 4명 싹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여기저기 방송에서 하던 중에 한쪽에서는 제명하겠다. 이랬습니다. 제명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서 제명을 해도 되는 것인데 당대표가 싹 제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당대표가 과거 제왕적 총재도 그렇게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마치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4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듯이 당신이 빨리 입당 안 하면은 당신 캠프에 들어간 4명 그냥 싹 제명해 버릴 거야. 자, 이렇게 거의 압박을 협박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푸는데 맞느냐.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을 겨냥해서 8월 말 경선을 확정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버스 가는 것을 세월화 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인기 높은 연예인으로 또 취급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특히 윤석열이 무소속으로 남을 경우 해당 캠프에 이미 합류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싹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이 치맥 회동을 하면서 그때 이미 윤석열은 사실상 입당 쪽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이준석이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윤석열의 대선 행보, 그러니까 윤석열의 페이스가 아니고 이준석의 페이스대로 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니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당 대권 주자들과 지금 달리 가는 데 있습니다. 당 대권 주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그것의 몸통이 문재인이냐 하는 문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혜자입니다. 수혜자라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 김경수가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수행 비서 겸 대변인 역할을 하고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보 부인 김경숙 씨가 그때 뭐 경인선 가야 돼, 경인선 가야 돼. 그때 그 드루킹 조직을 다 알고 있었듯이 그렇게 하는 영상도 나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이 몰랐다?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대선 후에는 정권을 잡고 나서는 몰랐겠느냐. 농공 행상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연 씨 쪽이 그 도모 변호사를 뭐 일본 대사로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수를 통해서. 그래서 뭐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면접까지 봤죠. 사실상 면접을. 그런데 일본 대사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 대사는 어렵겠다. 뭐 오사카 총영사 어떠냐?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오케이 하는데 아니야, 그것도 안 되겠어. 센다이 영사 뭐 이렇게 하면서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대사, 일본 대사는 사강국 대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갓 대통령이 취임한 문재인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일본 대사를 가지고 막 흥정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이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죠. 그 1인 시위장에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범야권의 유력한 주자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드루킹 사과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사진만 안 나왔는데 어제 안철수도 찾아갔죠.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이 정진석 1인 시위를 하는 정진석을 위로하면서 한 목소리로 사과하라, 문재인 사과하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반문 결집시도 어제 찾아간 세 사람은 지금 범야권이지만 소속이 다 다릅니다. 최재형은 국민의힘, 안철수는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은 무소속이죠. 그런데 같은 목소리로 반문 결집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정통성 의문이 심각하다. 특검 연장해서 책임자 수사해야 된다. 최재형은 문재인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안철수는 올림픽 금메달 선수도 도핑 발각 때문에 메달 박탈당한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죠. 뭐냐면은 그때 어차피 우리가 당선될 텐데 왜 여론 조작하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한 반박입니다. 올림픽이
금메달 딴 선수도 도핑, 내가 뭐 어떤 그 영양 보조제 같은 것을 먹고 그 우승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메달 박탈당한다. 대통령 자격 박탈하자.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청와대 이철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철이 정무수석이 나와서 아마 우리 대통령은 몰랐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전이나 사후나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절반 정도가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구속에 대해 김경수 구속에 대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필요하다 50.5%, 필요 없다 42.8%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필요 없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지지율과 비슷하네요. 그렇지. 여론조사 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지만. 자, 그런데, 자,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러냐. 앞으로 남은 대선에서도 이런 여론 조작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론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 조작 작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죠. 그것이 본선에 가면은 국민의힘 범야권 후보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을 반문 결집의 동력으로 삼자. 이것이 대권 주자들의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느냐? 일단 윤석열 특검 연장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선언일 수도 있죠. 특검 지금 연장을 하자는 것이 새로운 특검법이라도 뭐 만들어서, 물론 뭐 여서야 여당이 엄청나게 국회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특검이라도 만들어서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 다시 그 몸통을 찾아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1야당 대표라는 이준석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여당 논평 같습니다. 특검 연장 주장은 특검을 특검하란 말이 된다.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한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연관설을 밝혀라 하는 건 이해되지만 제가 정당의 대표로서 특검을 특검해라 하는 순간 바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반격할 거다. 송영길의 반격이 무서워서 그 이야기도 못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송영길과 토론을 하면서 이준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대선 후보가 송영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론 조작 문제를 문재인 후보가 직접 챙겼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예 문재인에게 이준석이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직접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경수가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며 부적절한 인사들과 교류하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닌가 생각했다. 자, 김경수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보하 내동을 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체제가 장외에 있는 윤석열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계속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고, 어제 가장 논란이 됐고 어이가 없는 것은 벽화죠. 벽화. 줄리.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음해하는 쪽에서 윤석열 엑스파일 이런 걸 하면서 줄리 이야기를 했는데, 벽화까지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장 네거티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종로 15m 벽화 앞에 보수단체 여권 지지자들 엉켜서 난장판이 일어났다. 벽화 사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중고서점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주입니다. 그 건물에 이 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줄리의 남자들 이런 벽화를 그려서 2000년 암흑의 의사, 2005년 조회장 이런 식으로 그 찌라시 같은 곳에 다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벽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쪽도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해서 루머 유포자 10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줄리 벽화와 관련해서 정치판이란 게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이 개탄을 하면서
당연히 배후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 정치적 배후를 분명히 밝혀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기자수첩에서 아니 인권 침해 줄리백화는 인권 침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런데 왜 여당은 즐기고만 있나? 여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자, 여당에도 뭐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화에는 또 침묵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과 인권을 강조하던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오고돈, 안희정의 성폭력에 침묵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침묵했다. 그래서 종로 골목에서 이 가보니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다. 지난 5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였고 김정숙 여사도 금정 대상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벽화도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뭐 폭탄, 댓글 폭탄 이런 것을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상황을 다시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해드릴 내용은 매일경제 MBN 여론조사인데, 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모두 비방전, 서로 네거티브 막 벌였죠. 뭐 백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내상을 입어서 이재명, 이낙연이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자, 그런 상황이었고, 범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야권 선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33.0% 상당히 많죠. 그 밑에 20%포인트 떨어져서 홍준표, 그 다음에 최재형, 유승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인데 좀 주목되는 것이 전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최재형이 윤석열 다음에 범야권에서는 두 번째로 나오죠.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최재형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계속 높게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도 MBN 조사에서도 13.3%가 홍준표가 나왔고 최재형이 7.1%,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지지자 안에서는, 야권 지지자 안에서는 6.9%가 나와서 최재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밑에 안철수가 있고. 자, 그래서 최재형이 당초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붐이 일어나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바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춤하는, 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윤석열과 대등하게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재형이 다음 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캠프 사람들도 공개를 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최재형이 과연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다음 주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7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